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배우지망생 김건이고요. 저는 오늘 어제 배운 끊어읽기랑 그다음에 이제 억양이랑 어세랑 그다음에 이제 발음에 또박또박해서 읽기를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발음해서 또박또박 읽기. 이거는 이제 뉴스 속보를 이제 발음을 이제 정확히 해서 읽는 것이고요. 한 두 번 할 건데 먼저 발음 또박또박해서 읽기랑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처럼 읽어보기 한번 할 거예요. 먼저 일단 발음 또박또박해서 읽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보입니다. 차프 포푼킨과 티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워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만 5천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들은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씨네 시내스시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일단 최대한 발음을 살려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나운서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처럼 최대한 읽어보긴 할 건데 아나운서가 되는 전문적인 훈련을 아직 받진 않았고 아직 애기다 보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차프 포푼킨과 치스차코프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웨이트를 보면서 켄터키 치킨과 파파야를 포식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 파워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역대 최연소인 30세의 나이로 307일 만에 2만 5천 득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방금 들은 뉴스입니다. 3월 30일 3시 33분 33초에 53살 김식사씨네 시내스지 식당에 식사하러 가서 셋이서 3355 싱싱한 샥스핀과 삼색 참치 스시를 일단 최대한 아나운서처럼 읽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고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리숙하긴 한데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네요. 그 다음에는 어세에 관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는 이제 특히 그래서 한 부분에 특히 힘을 주어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당연히 이제 어느 부분에 힘을 주어 강조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읽어볼 문장은 그건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고요. 강조되는 부분은 내가 정말 그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제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를 강조한 부분이고요. 내가를 강조가 이제 정말 내가 아니라는 그런 결백의 의미를, 나는 결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정말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을 강조함으로써 아까 말한 그건 정말 내가를 강조한 부분보다 조금 더 결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을 강조했는데요. 이것도 어쩌면 결백 의미는 당연히 내포되어 있겠지만 그건을 강조함으로써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그건을 강조한 부분과는 좀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정말 얘기한 게 아니에요를 강조한 이 세 가지 문장이 의미가 비슷하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물론 다 이제 방금 말한 네 문장 모두 이제 나는 정말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정말 이제 어세에 따라서 정말 생각하는 뜻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배우는 재미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억양에 주의해서 대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억양은 말의 오르내림이나 말의 멜로디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가 억양이 변함없이 구사된다면 당연히 단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억양을 어떻게 살리면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총 3개가 있어요. 고마워, 좋아, 기다려가 있습니다. 고마워는 이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건성으로 가볍게 빈정거리듯이 섭섭한 듯이 라는 상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거는 뭐 친구 덕분에 성적이 잘 나왔다든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이거는 이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상황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건성으로 가볍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딱히 고맙지는 않은데 그냥 예의상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냥 툭 던지듯이 다시 한번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정거리듯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창회를 갔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진짜로 이제 제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약간 비꼴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뭐 속으로는 얘 또 비아냥대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예의상 고마워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것도 실제로 고맙진 않죠. 그냥 예의상 하는 거죠. 근데 건성으로 가볍게라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차별점을 둬야 될 것 같은 게 건성으로 가볍게 이제 툭 뱉는 것 같아요.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뚝 내려가듯이. 근데 빈정거리듯이 같은 경우는 조금 톤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 약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섭한 듯이 이 섭섭한 듯이 같은 경우는 연인 간의 사이에서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내 생일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을 몰래 이제 선물을 챙겨주는,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챙겨주는 약간 그런 느낌은 섭섭한 듯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섭섭한 듯이 섭섭함이 좀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섭섭한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잘 있질 않아가지고 조금 힘들긴 하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 그 다음에 건성으로 가볍게 고마워. 그 다음에 빈정거리듯이 고마워. 건성으로 가볍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 빈정거리듯이 고마워. 그다음에 섭섭한 듯이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좋아의 상황에는 매우 기쁜 듯이 어쩔 수 없이 뾰루퉁하게 슬픈 듯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쁜 듯이, 아주 기쁜 상황이겠죠.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뭐 원하는 회사 합격했다든지, 약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표정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매우 기쁜 적이 없어가지고 힘드네요. 하겠습니다.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좋아! 좋아! 좋지. 아,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이 연기는 좀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기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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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는 일단 이제 저는 여행을 가기 싫은데 약간 여행 좋아하는 친구한테 어거지로 끌려간 느낌. 내 친구가 계속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좋아, 예의상 좋아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 좋아. 그래, 그래 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뾰루퉁하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상황도 연인 간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인 간의 상황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무것, 이제 나의 생일이나 이런 걸, 기념일 같은 걸 몰랐는데, 몰랐는데 몰라서 뾰루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이제 약간 생일을 챙겨주는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의, 의견 갈등이 있는데, 약간 이제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의견 갈등이 있는데 이제 절충안을 찾지 못했을 때, 절충안을 찾지 못했고 내 의견은 계속 조금 받아들여지길 원할 때, 이제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이 절충안을 거기다 이제 얘기하고, 이제 주변 사람도 이제 그 절충안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니까 약간 뾰루퉁하게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뾰루퉁하게.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입툭튀가 조금 포인트일 것 같네요.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슬픈 듯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기업으로 전 생각을 해봤어요. 기업 내 상황에서 팀의 실적이 좋아요. 팀 실적이 좋아서 분명히 기쁜데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내일이면 정리해고를 당하는 상황, 이 상황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좋긴 좋은데 많이 슬픈, 약간 이제 웃픈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좋아니까 좋픈 상황이겠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씁쓸한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씁쓸하고도 슬픈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약간 진짜로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씁쓸하고도 약간 이제 어이가 없고 조금 약간 뭐 다 부질없다, 약간 그런 씁쓸하고도 현타가 온 그런 상황일 것 같아. 현타가 온 상황에서 아휴,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쁜 듯이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 좋아. 그럼 제가 좀 억눌려서 표현을 해봤는데 조금 강하게 표현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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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호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약간 매우 기쁘다는 감정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는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뾰루퉁하게. 좋아.
약간 이투피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슬픈 듯이 같은 경우는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의욕, 약간 현타가 오거나 씁쓸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냥 뭐 다 내려놓은 듯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슬픈 듯이란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있는데 슬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슬픔이 좋음을 상수할 만한 얘기가 있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뭔가를 다 안 좋은 일 때문에 뭔가를 다 내려놓은 듯한 그렇게 느낌으로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기다려입니다. 기다려에서는 어리광을 부리듯이 매우 화가 난 듯이 매달리듯이 매우 허둥대며 이런 상황인데요. 어리광을 부리듯이 같은 경우는 어리광이란 게 약간 이제 애교 같은 걸 부리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뭔가 안 될 때, 근데 이제 애교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상급자한테 부리는 것 같은데 좀 한정된 것 같아요. 애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애교를 부린 상황을 좀 그래서 정의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리광을 부리듯이 기다림 해보면 기다려?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인 포인트가 애교를 섞으면서도 약간 이제 진짜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이 어리광을 부리면서 기다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약간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좀 안 되는 걸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아이일 때, 아기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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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그래서 레어를 조금 올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화가 난 듯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좀 길어서 기다리는 상황인데 친구가 계속 언제 들어가 라고 이제 계속해서 투덜투덜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투덜투덜 된 상황에서 몇 번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투덜투덜 되니까 짜증이 나는 상황,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화가 나면서도 이제 친구와의 사이를 조금 고려해야 되니까 진짜 찐텐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적당히 조절하면서 화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화가 난 듯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화를 내면 그 친구랑 이제 조금 다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적당하게 기분 안 나쁜 식으로 조금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기다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좀 화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달리듯이 같은 경우는 연인 간의 사이에서 조금 상상을 해보았고요. 연인이랑 이별하고 연인한테 매달릴 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날 버리지 말고 날 버리지 말아달라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슬프면서도 약간 진짜 간절한 부분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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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약간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조금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좋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좀 구질구질 하면서도 이제 간절함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뒷소리, 리어 부분이 거의 이제 그냥 거의 소리가 진짜 나지 않을 정도, 진짜 약간 이제 목이 메이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허둥대며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상황을 정해봤어요. 매우 좋은 인력을 건졌는데 이 인력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는다고 나갈 때 누구나 다 이제 뽑고 싶고, 진짜 회사 인재상에 맞는, 세상에 너무나 부합하는 인재를 막 찾았는데 그 인재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안 맞는다고 그냥 이제 가버릴 때 약간 이제 기다려, 약간 허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급함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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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럼 이제 급하다 보니까 새 나가는 발음 좀 부정확함도 어느 정도 이제 연기를 이 말을 할 때 조금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허둥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급함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서도 이제 발음이 급하다 보니까 부정확하지 않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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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고마워부터.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건성으로 가볍게 고마워. 그 다음에 빈정거리듯이 고마워. 그 다음에 섭섭한 듯이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고맙기는 하지만 섭섭한 게 조금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진짜로 많이 막 고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마워. 약간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기쁜 듯이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커지는 눈이 좀 포인트인. 다시 생각해보면 커지는 눈 좋아. 눈 올라갈 눈썹도 포인트인 것 같네요.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좋아. 약간 이제 한숨 쉬는 것도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뾰루퉁하게 좋아. 약간 말로는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표정으로 저는 그렇지 않은 포인트겠죠? 슬픈 듯이 좋아. 생각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슬픈 듯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슬픈 듯이 같은 경우 한숨이 조금 더 늘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같은 경우는 한숨을 쉬어도 되고 어쩔 수 없이 좋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도 되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슬픈 듯이는 좋아 하면 약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한숨이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슬픈 듯이 같은 경우는 좋아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 같은 경우 어리광을 부리듯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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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우 화가 난 듯이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화를 내야 되겠죠? 일단 매달리듯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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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 구질구질하고도 조금 간절함이 묻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허둥대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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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급함과 이제 발음이 조금 새나가는, 조급함 때문에 발음이 약간 새나가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양을 살려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얘기하면서 느낀 점이 연기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느껴졌던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경험이 연기에 중요한 부분을 작용하기도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다고 연기하지 못한다면 배우가 아니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제 나름대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끊어읽기 부분입니다. 끊어읽기도 이제 약간 어세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강조의 부분을 넘어서 앞과 뒤의 뜻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이 뭐가 나올지, 어떤 말이 나올지 약간 이제 불안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할 문장은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정말 다음 끊었고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를 끊었어요. 어퍼스트로피가 컴마가 두 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정말 너는
끊었고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이렇게 끊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를 끊었어요. 즉, 그 다음에 영심아 이런 식으로 끊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다음 끊었고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끊은 부분입니다.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약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뒤에랑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뒤에를 조금 고민하게 하는, 궁금하게 하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이제 끊어읽기 효과인 것 같아요. 끊어읽기 제일 큰 효과. 그 다음 정말 너는 끄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는 다음을 끊음으로써 진짜 뭔가 더 질책할 것 같고 질책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을 연상시키게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내가 좀 잘못한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이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뒤에 콤마를 넣음으로써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마지막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약간 두 번째 얘기한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약간 이것보다 약간 더 약간 불안하게 해요. 뒤에도 무슨 말을 할지. 뭐 이렇게 영심아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끝이겠지만 뭔가 더 왜 뭐 때문에 하나도 안 변했는지를 딱 설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무섭네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영심아.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어디 부분을 끊냐에 따라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이제 내포되는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끊어읽기, 어세, 억양, 그다음에 이제 발음 똑바로 해서 읽기 등을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배우라는 게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대사 감정적으로 잘 읽고 그 오는 감정에 맞춰서 표정에 다 드러난다면 그 좋은 배우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잘 되지 않으면 절대 롱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배우님들을 이제 막 평가하고 그럴 위치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지만 약간 이제 연기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특징이 이런 어세, 억양, 그다음에 끊어읽기, 발음 똑바로 해서 읽기 등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내포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대사를 감성적으로 읽고 그에 따른 표정을 잘 연기해야 좋은 그리고 롱런할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